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대통령실, 그리고 그 외의 국힘 친윤 의원들 이제 어떡할 건가요? 일단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보시죠. 김건희 씨도 입이 있으면 해명 한 글자라도 해보시죠. 고속도로 게이트 끝까지 부하 직원들 시켜서 아니라고 변명하라 하고 본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얘기를 안 하고 원희룡은 총알바지를 자처하면서 사기꾼이 돼버리고 그런데 결국 이 사건으로 윤석열의 처남 김건희 오빠가 기소됐네요. 기소라는 게 뭐죠? 검찰이 이 사람이 무언가 죄질이 안 좋아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재판으로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합니다. 검찰이 딱히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생각하면 아예 기각해버려서 재판으로 넘기지를 않고요. 그런데 김건희 오빠를 재판으로 넘겼다는 건 양평지구와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는 거고, 이 소리는 결국 김건희를 포함한 일가 전체를 수사하고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재판으로 넘긴 이유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때문이거든요. 지난달 말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윤석열의 처남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하고 그 중심에 있는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아주 웃기죠. 언제는 그렇게 대놓고 윤석열 김건희 변호인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수세에 몰리니까 침묵하고 그만큼 바닥인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고속도로 게이트뿐만 아니라 양평하고 윤석열 김건희 일가 사이에 어디까지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뿐만 아니라 공흥지구 개발 특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전 철도 게이트 의혹까지 있는 사람들이고 윤석열 또한 양평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고속도로 카르텔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와 양평군의 카르텔, 게이트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수많은 자료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을 해도 그쪽 지지자들은 끝까지 안 믿더니 결국 어떻게 됐나요? 장모는 징역받고 김건희 오빠는 기소되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단순 정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힘 의원들 항상 하는 말이 뭐였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쟁화하지 말라는 말을 밥 먹듯 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정쟁화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끌고 간다 해도 이건 많은 공감을 못 사죠.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정쟁화라고 하고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믿어봤자 그쪽 극우 지지자들이나 믿겠죠.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나와서 해명을 하든 공식 입장을 밝히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 이제 진짜로 말이 많아지는 거죠. 이건 대통령 자질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결격사유입니다. 이 정도로 나왔으면 이미 그 일가와 양평지구와의 특혜와 카르텔이 있다는 건데 이 정도로 알려진 사안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건 이건 지금 뭔가 책임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 자체가 싫다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허위 공문서 같은 걸 작성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준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지난 6월에 기소됐고 이 중 한 국장은 또 다른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총괄 책임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상히 알려진 사안이면 양평구청과 대통령 처가 사이에 카르텔이라 해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시도 때도 없이 카르텔 드립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막장의 끝을 빨리 알아내야 하고 양평에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 와중에 국정조사도 피하고 특검도 피하면 이거야말로 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증명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국내 정치도 제대로 정리 못하는 사람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른 참사의 시작이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떤 평가까지 나오냐면 한반도가 더욱 위험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냐면 순수하게 삼국 간 회담만을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들러리 퍼주기 위해서 간 것밖에는 안 됐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거든요. 당장 대북 정책은 논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누그러뜨리고 북한을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우리나라도 덜 불안해지는데 결국 이런 건 하나도 못했습니다. 의례적인 말은 했죠. 전제 조건 없이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요. 그런데 정작 내용을 보면 힘에 의한 평화, 즉
힘으로 북한을 누르겠다는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미국하고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나온 겁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화와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겠다는 방향으로 갔으니 당연히 반응이 좋게 나올 리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건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미국 위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제대로 겨냥해줬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걸 명분으로 공동 성명을 냈는데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오커스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삼국 협력의 지역적 행동 범위를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우크라까지 전 세계로 넓히겠다는 의지가 들어있고요. 군사와 더불어 공급망, 기후위기, 사이버, 과학기술 이런 것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오커스보다도 더욱 진화한 포괄동맹, 즉 대놓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겨냥하는 동맹이 이번에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동 성명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남중국해 안에서 중국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행동과 관련해 각자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고 인도 태평양 수역 안 어떤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누가 봐도 중국 겨냥이죠. 그리고 푸놈펜 성명 당시에는 없었던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들어간 것도 대놓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합니다. 중국이 싫다고 배척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무역과 정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을 싫어할 수 있지만 당장 무역과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모든 걸 끊어낸다면 우리나라 경제 근간 자체가 흔들립니다. 대통령은 이성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중국은 싫어하고 일본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은 완전히 겨냥하고 일본한테는 아주 대놓고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과거사 관련해서 양보하고 이번에도 얻어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을 아주 좋은 파트너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일본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일대 대통령이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배상과 사과가 필요 없다고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해도 된다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겁니다. 윤석열이 한일 사이의 최대 갈등이었던 문제들을 양보했기 때문에 삼국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일본한테 퍼준 거고 일본한테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도 이걸 기회 삼아서 자기네 편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만 한국을 이용한 거지 이걸 마치 우리나라가 아주 큰 국익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과 정부 인사들은 이런 인식을 심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거야말로 왜곡이고 날조고 선동인 겁니다. 이미 있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결과를 보면 됩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이 뭔가요?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해졌나요?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좋아졌나요? 단 하나도 없죠. 우리는 준 것밖에 없습니다.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과거사 문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언급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원하는 바도 모두 저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 대통령도 처음 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선명하게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건지 사실 외교라는 단어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대통령실도 보세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 진짜 브리핑해야 할 내용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김건희랑 윤석열 변호인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부끄럽게 살 건가요? 양심이 있긴 한가요?